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 하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사용되는 것이 턱관절과 주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턱관절과 주위의 근육은 몸의 다른 곳에 있는 관절과 근육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인 특성상, 기능적인 특성상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수십 번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주된 얘기는 턱관절과 관련된 근육의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턱관절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근막, 통증, 주근으로 얼굴의 근육 또는 이마, 머리, 목, 어깨까지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전에 사용하던 학문적 근거에 의한 통증의 범위였습니다. 그러면 근육 통증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섬유가 다발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발로 뭉쳐진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더 자세히 쪼개서 본다면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구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몸에 자극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반응해서 수축했다, 이완했다 반복하게 되죠. 이 과정에 액틴과 미오신이 관여하는 겁니다. 액틴과 미오신은 항상 일반적일 때는 적절한 균형의 상태를 갖고 오므러졌다, 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상을 입게 되면 기능 이상이 발생돼서 이 균형이 깨지면서 액틴과 미오신이 움직이던데 작은 미세 결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미세 결절이 있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수축할 때마다, 이완할 때마다 근육의 통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절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통증이 반복되면 신체에서는 이것이 만성염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치과에서 턱관절에 결절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위가 만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곧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절이 섬유 다발 속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절을 누르면요, 턱이 아파집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통 통증 유발점이라는 표현을 써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 속에는 또 액틴과 미오신으로 만들어진 근육 섬유의 다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핏줄, 혈관이 있습니다. 신경이 있습니다. 결론, 이 결절이 혈관을 누르거나 신경을 눌리면 이 또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육 섬유 다발과 함께 문제가 된 결절은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혈관에도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원래 건강한 혈관이 있으면 피가 흘러가면서 나쁜 독소를 빼갑니다. 제거해 버려줘요. 그래서 이 핏줄이 하는 혈액의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하죠. 내 몸에 있는 곳곳에 좋은 영양소, 산소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위가 건강한 조직 상태를 원래 유지하게 되는데 결절이 누르게 되면 피 공급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결절이 커지게 되면 허혈 상태, 피 공급이 정말로 안 되는 상태로 증상이 심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이 과정 중에서 눌린 양에 따라서 공급되는 피의 양에 따라서 공급되는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는 영양분, 산소의 양에 따라서 드디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치유기전이 좋다면 미세결절이 생겼을 때 어떤 때는 충분한 휴식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커졌어요. 영양 상태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얘가 쌓이니까 나쁜 독소가 제거 안 됐잖아요. 영양분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독소를 제거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부위가 만성염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턱관절에 이런 결절을 만드는 이유들은 어떤 걸까? 관련성이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턱을 한쪽에 괴는 거. 턱관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또 한쪽으로만 씹는 거. 손톱이나 연필, 다른 것들을 물어 뜯는 거. 뜯게 되면 뜯을 때 이 근육의 패턴이 바뀝니다. 또 너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자주 먹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턱을 가만히 못 두고 버덕버덕버덕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 또 이를 꽉 무는 습관. 직업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트럭 같은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본인도 모르게 긴장해서 꽉 물고 운전을 하십니다. 또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턱관절로 인한 미세외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미세외상이 근육에 반복되어지는 자극이 되는 거죠. 물론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운동할 때 펑 맞아서 큰 외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안면부에 외상이 와서 턱관절의 주위에 자극이 되면 이걸로도 이런 큰 외상으로도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가 찼다가 아무는 과정 중에 응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절이 생기게 되면 결국 해결되지 않고 남는다 그러면 만성염증, 턱관절 만성 질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경미할 때 치료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질환이든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경우에 저희가 관절과 근육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그게 물리치료고 또 근육 이완제를 이용한 약물치료고 교합 안정장치 스프린트 치료고 도수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육통만이 있을 때 관절 세정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턱관절 속에 디스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정말로 했는데 어떤 분은 왜 좋아지고 어떤 분은 나빠지느냐 하는 얘기를 의사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환자분의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는 이꼴 면역입니다. 면역은 염증하고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양 상태를 좋게 해서 면역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턱관절 근육의 증상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 만성 통증 경우에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통증 유발점에 주사를 놓습니다. 결국은 트리거 포인트라는 곳에 저희가 주사를 놔서 통증 부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미세결절 섬유화를 주사로 자극 주어서 주변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부위를 약물의 효과로 영양을 충분히 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진 주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통증을 빨리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양주사를 이용한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는 효과도 좋고 아주 빠른 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사를 싫어하는 분들 때문에 입으로 먹는 영양치료를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면 다리 있는 데가 뭉쳐서 아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젖산 때문이다 그러는 예전 학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이론은 틀렸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젖산이 남아있게 되면 몸에 통증을 일으키는 기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신체의 대사를 통해서 젖산이 어느 경우에 남는가 하는 대사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탄수화물도 섭취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의 해당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로 섭취된 포도당이 해당 과정으로 피브로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쪼개져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아세틸코에인을 만들고 개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구연산 회로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피브로산이 세포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환자는 기력이 쇠할 수도 있고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에 피브레이트산이 젖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런 검사를 할 때 소변으로 하는 유기산 대사 검사라는 거를 해서 환자가 대사했을 때 피브레이트하고 락테이트,
피브로산하고 젖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정상 수치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턱관절 환자도 영양이 너무 나쁠 때는 이런 검사를 해서 영양치료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임상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탄수화물이 말씀드린 해당 과정으로 가서 아세틸코에로에서 세포에 들어가는데 이런 영양분들이 부족되게 되면 못 가요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슬라이드처럼 옆으로 가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하는 거니까 이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젖산이 대사되는 피브레이트산 때문에 안 만들어진다는 게 되잖아요. 이 피브린산을 정확하게 가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영양제가 비타민 B1, B2, B3, B5 그리고 알파 리포산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초기에 턱관절에 근육 통증이 있거나 또 어깨까지 아픈 환자가 오면 비타민 B 컴플렉스, 거기에는 8개가 들어있어요. 아까는 1, 2, 3, 5를 얘기했지만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8개 들어간 것하고 알파 리포산을 드리면요, 며칠 뒤에 없어집니다, 통증이. 후에 말씀드린 마그네슘도 같이 드리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젖산을 없어져서 이 턱관절과 관련된 근육의 기능 이상인 경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오셨는데 나 한 달 전부터 아파요, 일주일 전부터 아파요. 그러면 첫 번째 걸 드리는, 나 이거 아픈 지 6달, 1년 됐어요. 그럼 만성염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B도 추천드리지만 오메가3와 MSM 식이 유황을 추천합니다. 왜? 이 두 가지는 몸의 전신에 있는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아주 심할 때는요, 오메가3는 대부분 먹는 약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했지만 혈관에 놓는 오메가3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쓰게 됩니다. 오메가3는 세포 벽에 오메가3, 6, 9이 있는데 오메가3의 양이 적게 되면 영양분이 세포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지금 오셨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아픈 환자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신경에 직접 작용하는 비타민 B12를 드립니다. 아까 비타민 컴플렉스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B12의 양은 소량이 들어있어요. 주사를 놓을 땐 그거보다 고용량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비타민 B12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서 먹는 컴플렉스에 들어있는 거는요, 비활성형의 사이노코발라민이라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 먹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사이노코발라민보다는 활성형을 먹는 게 더 좋겠죠.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빨간색에 있는 게 사이노코발라민인데요. 얘가 활성형으로 바뀌려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동안 변화돼야 돼요. 흡수량도 많지 않은데 변화되고 변화될 때마다 양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먹는 코발라민 중에 메칠코발라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활성형으로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그 앞에 하이드록스코발라민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드록스코발라민은 활성형 전 단계니까 한 번만 바뀌면 됩니다. 또 아데노실코발라민인데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신경에 대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메칠코발라민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는 비타민 B 컴플렉스의 경우에도 메칠코발라민이 들어간 것을 선택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비타민 B12 메칠코발라민은 전신의 통증을 일으키는 섬유, 근육, 통증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더라 하는 논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영양치료는 우리들이 하는 근육과 관련된 것이 턱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섭취할수록 더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육에 관련돼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드린 것처럼 빠지면 안 되는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요, 대개 저는 주무실 때 드세요,
잠잘 때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주 목적은 근육 이완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해 주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줄여주는데 다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턱관절의 근육에 관련돼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적합한 영양제는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쓰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근육 자체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에 필요한 영양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거나 마그네슘을 먹거나 오메가3를 먹거나 엔젠, 식이유황을 드시는데 안 먹으면, 안 드시면, 걸르시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드셨는데 그분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쪼개져야 되는데 안 쪼개지니까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 봐야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사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요법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비타민에 관련된 B의 일부가 주사로 되어져 있고요. 물론 B12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혈관에 넣고 다른 영양 성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태반 주사를 아픈 통점에 직접 놓는 영양 주사를 겸한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를 함께하는 방법을 환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할 때 한 번 났으니까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난 거예요. 그때도 병원에 안 가셨더니 또 나는데 문제는 발생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진행성으로 질환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 소리 났을 때도 관절 치료가 아니라 관절 관리를 위한 조직 영양 치료를 시작한다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시작됐다면 환자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아플 때까지 그냥 쓰셔야 돼요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있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기능통합 치약을 치료에 접목하고 있는 치과를 찾아서 건강한 턱관절을 장기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이었습니다.